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요새 계엄전 아파치 헬기로 북한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건가요? 이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지난주에도 보도가 좀 됐었고 네. 일단은 아파치 이 훈련, 통상 아파치 훈련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 육군에서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6.25 때부터 항상 북한의 탱크, 탱크에 대한 공포증이 엄청나요. 지금도 이제 뭐 1938년 때 쓴 소련제 탱크가 아직도 실제로 있어요. 잘 굴러가진 않는데 그래가지고 아직도 북한 탱크가 한 1,500대에서 2,000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북한군이 내려오기 전에 탱크 때리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휴전선 인근에 소위 말하는 장사정포 있잖아요. 그렇죠. 장사정포를 미리 가서 때리는 거 이게 전쟁 초반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는 이 산 사이로 낮게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 고도를 150m 이상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모든 헬기 조종사들은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최대한 높게 안 가려고 한다. 그렇죠. 골짜기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갑자기 휙 올라서 위에서 이제 그 때려주는 그게 이제 아파치 헬기 임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적 동태를 이제 알아야 되고 드론도 띄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통합 정보 작전인데 실제로는 침투해서 사전에 그 북한의 예봉을 꺾는 그런 작전이죠. 그런 작전인데. 매우 중요한 예를 들어서 초전에 매우 중요한 작전이에요. 전쟁 초반기에 장사정포나 북한의 탱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렇죠. 아파치 헬기. 그 그리고 이제 훈련이에요? 전방 사단에 나와 있는 그 사단 지휘본부 사령부 이런 것들을 때려가지고 초반에 예봉을 꺾어버리는 거죠. 아파치 헬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어때요? 그 도입 연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900억에서 한 1,100억 정도. 조종사도 아주 잘 훈련된 군인이겠죠. 그렇죠. 최고 그 에이스 조종사들만 아파치 통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공 비행을 해서 보통 작전을 한다는 것인데 침투에 들어가서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위에 떨어서 바로 때려버리는.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통상적인 훈련과 달리 한 것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파악이 혹시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은밀 침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은밀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 거는 훈련인데 군사 분계선 밑에까지 최대한 근접시키는 거예요.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노플라이 존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있고 그 비행 금지 구역 제일 밑에 선을 이제 비행 금지 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비행 금지 선까지 조금 더 올라가서 그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우리 쪽에서 정말 물려서는 안 돼 그 선까지 올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굳이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행 금지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상 가면은 격추되고 위험하니까 그 밑에서 훈련하라는 게 거기까지 가지 말라라는 건데. 일단은 공간적으로는 비행금지선 위에 갔다는 거. 그 위에. 그 자체가 문제되는 행위네요. 그다음에 고도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지 높이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원래는 100m나 밑으로 가야 150m 되는데 이하로 저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서 보이게 갔다는 이렇게 거잖아요. 쭉 들고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 올라가서 나 여기 있다 알려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갖고 교신도 교신도 비화로 암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 타격 이런 말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북한군이 알고 대공하기를 통해서 아파치 헬기를 공격해서 격추당하게.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팩트상 진상조사단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만약에 이게 교신도 알려져 있고 너무 고공 비행을 했던 거, 그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거를 대공하기로 때렸으면 우리 이제 그 아파치 헬기가 뭐 2대든 3대든 이제 추락을 한다 그러면은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 비무장지대 밑에 있는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무슨 일이야 할 거고 저쪽에서 탄이 또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치 헬기만 때리는 게 아니니까 포탄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헬기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GOP나 우리 군에서 또 쏴야 되잖아요. 우리도 화력 쏴야 대응 사격을 할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교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교전은 지상 작전은 이렇게 어느 한 구역에서 이게
딱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상 작전 같은 경우 뭐 연평도, 네. 백령도 거기서 배 2대가 부딪히고 부딪히면 거기서 제한되잖아요. 지상 작전 한 번에 터지면 쭈르 거기 155마일 다 갈 수 있다고.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네. 그런 사고가 생기면 계속해서 응전하고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은 아파치 헬기가 이제 저공 비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적 인접 지역 그러니까 북한 인접 지역이 아닌 데서 안 훈련을 간- 당연히 안 할 가는 것이고 거고. 예. 뭐 통신을 하더라도 다 비화. 비화된 것으로 하는데 그렇죠. 지금 다 그걸 어긴 거잖아요. 다 고도를 어긴 거예요. 높이고 예. 적 인접 지역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사격을 할 것처럼 그렇게 통신을 했고 네, 적 타격이라는 말을 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을 근데 군에서는 이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통상적인 훈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거 좀 답변 자체가 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적이다. 통상적이지 않죠. 않아 보이는데요. 네, 통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그 합참 네. 작전본부장 이승우 장군이 있는데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 조사돼야 돼요. 네. 예? 그래 지금 노상원 수첩에 명분이 필요하다. 계엄의 명분이 필요하다. 그거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교전이 있거나 예. 교전 중이거나 교전이 막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백령도 작전이 뭐니 북한 NLL에서 도발 유도. 네. 그래서 북한 쪽에서 도발 유도를 하는 징후가 있었어요. 실제로 4월부터 6월 사이에 백령도와 연평도에 특히 연평도에 한 200발 자주포를 쐈어요. 네. 그 해역에다 쏘면 북한이 반드시 반응을 하는. 근데 이게 지금 계엄 전에 4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거죠. 한 4월, 번도 아니고. 6월, 8월, 11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행위. 그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건 또 좀 조사되는 이제 거 북은 같습니까? 북대로 이제 감청을 하는 거죠. 아, 북한 듣고 있습니까? 네,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아. 우리도 감청하고 북도 같이 감청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든지 간에 아하. 좀 다르다. 그 아하. 저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북한이 그러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만약에 말려들었으면 전쟁이 그렇죠,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자기 주도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어떤 군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예. 그래서 간혹 보면은 북한도 의외로 한 놈도 움직이지 말라고 꼼짝 마라 뭐 이런 말도 해요. 아, 또 이런